이봐, 한국인. 그래, 빨리빨리 하는 거 좋지. 그런데 당신 빨리빨리 망하고 싶어? 지금 이딴 걸 우리 미국인에게 주다니 당신이 몽땅 책임을 져야 할 거야. 각오하라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인과 한국인이 서로 자기가 최고라며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디어스 호지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청 건설부에서 건설 감독으로 일하고 있죠. 저는 대대로 건설업에 종사해온 가문 출신이고 전통적인 미국식 건축 방식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어요. 매일 열심히 일하고 세밀한 설계도를 보며 수년간 검증된 방식을 지켜왔죠. 저는 우리의 방식이 최고라고 확신했고 약간 고집스러울 정도로 우리 방법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느 날 사무실에서 설계도를 검토하던 중 특별한 청사진 한 장을 받았어요. 한국의 건설 회사에서 온 것이었죠.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지금까지 봐온 설계도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너무 현대적이고 너무 빠르며 솔직히 말해 위험해 보이는 아이디어였어요. 도면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기호와 방법들이 가득했고 마치 건축 설계도에 예술을 섞어 놓은 것 같았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아파트를 이렇게 빨리 지을 수 있지? 이건 환상이지. 현실이 아니야. 저는 종이를 앞뒤로 뒤집어 보며 중얼거렸어요. 일정표를 보니 대형 아파트 단지를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완성한다고 했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들이 정말 진지한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전통적인 방식만이 안전하고 훌륭하게 건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점심시간 사무실 식당에서 동료 리처드 모건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디어스, 리처드가 말했어요. 이 새 설계도 봤어.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저는 찡그리며 대답했어요. 배울 점. 이게 어떻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수십 년간 우리 방식으로 건물을 지어왔어. 이건 그저 터무니없는 아이디어처럼 보여. 마치 제 수년간의 경험이 도전받는 것 같아 약간 짜증이 났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 엘리자베스는 제가 뭔가에 고민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엘리자베스는 문화인류학자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을 배우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세디어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 계획에 공정한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귀담아 들었지만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한국식 방법들이 단순한 유행에 불과하고 우리의 건축 방식을 바꿀 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설계도에 대해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함께한 모든 건물들과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방식을 떠올렸죠. 망치 소리와 콘크리트를 천천히 붓던 건설 현장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만이 안전하고 강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라고 확신했어요. 내일 다시 한번 설계도를 보면서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책상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설계도를 펼쳤죠. 모든 선과 기호, 메모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더 자세히 보면 볼수록 호기심은 살짝 피어났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이 설계가 제가 믿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고 확신했어요. 저는 사실에 기반한 사람이었고 이 설계도의 사실들은 제 경험과 맞지 않았거든요. 다시 리처드와 이야기를 나누자 그는 열린 마음을 가져보라고 격려했어요. 세디어스, 때로는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설득된 건 아니었어요. 공정하게 대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지만 속마음은 감출 수 없었죠. 전통적인 방식이 최고라고 믿었고 그 믿음을 포기할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여전히 반도 건설의 설계도에 대한 이상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상에 앉아 설계도를 펼쳤어요. 종이에는 상세한 선들과 낯선 기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도면의 모든 부분을 따라가며 각 표시의 의미를 이해하려 했죠. 이 설계도는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미리 제작된 부품들의 스케치와 특별한 일정에 관한 메모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계획에 따르면 전체 아파트 단지를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완성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믿기지 않으면서도 호기심이 생겼죠. 제 머릿속은 빙빙 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정말로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빨리 지을 수 있는 걸까? 동료 리처드 모건을 제 책상으로 불렀어요. 리처드는 제가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의견은 종종 제게 더 명확한 시각을 제공해줬거든요. 리처드, 이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제 불확실함을 숨기려 애쓰며 물었어요.
리처드는 몸을 기울여 설계도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는 일련의 기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기호들은 업무를 조직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줘요. 모든 단계를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계획한 것 같아요. 부품 건설 순서를 어떻게 배치했는지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하던 방식과 완전히 다르네요. 리처드가 말하는 동안 저희 호기심이 살짝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의구심은 여전히 강했죠. 하지만 리처드, 이 일정은 너무 빡빡해요. 수많은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걸 봐왔는데 어떻게 모든 게 계획대로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리처드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한국만의 비법이 있나 보죠? 그날 점심시간, 작은 식당에서 데이비드 김과 만났어요. 데이비드는 한국의 건설회사인 반도 건설의 친절한 매니저로 이미 서울의 비슷한 프로젝트 영상을 제게 보여줬었죠.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그는 회사의 새로운 방식을 명확하고 차분하게 설명해줬어요. 우리 시스템은 모든 세부 사항을 미리 계획하는 데 기반해요. 설계도를 꼼꼼히 살펴보던 저는 눈에 띄는 이상한 파이프들을 가리키며 의문을 품고 이게 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미소를 머금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전통, 바로 온돌 시스템입니다. 그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기법을 넘어 바닥 전체를 고르게 따뜻하게 데워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기술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수백 년간 한국 전통의 가치를 이어온 동시에 현대 건축에도 완벽하게 융합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온돌의 절실함을 깨닫지 못하겠지만 추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온돌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어 한다는 말도 함께 말이지요. 저도 한인타운에 있는 찜질방에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온돌 아파트라면 매일 찜질방처럼 뜨거움과 개운함을 경험할 수 있다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의 설명을 듣고 전통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온돌 시스템의 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현대 기술을 사용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요. 모든 자재와 작업자, 모든 단계가 정확하게 예약돼요. 지금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훌륭한 결과를 봤거든요. 데이비드의 말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 바쁘고 잘 정리된 건설 현장의 풍경이 그려졌어요. 마치 시계처럼 움직이는 작업자들, 매끄럽게 작동하는 기계들,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해결하는 관리자들의 모습을 상상했죠. 그의 말을 들을수록 그 장면이 점점 더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아직도 의구심은 있었지만 그의 자신감은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점심 후 책상으로 돌아와 다시 설계도를 펼쳤어요. 몇 시간 동안 꼼꼼히 살펴봤죠. 전에는 놓쳤던 세부 사항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필요할 때 정확히 자재를 배달하는 명확한 지침, 일일 안전 점검 계획, 깔끔하고 정리된 작업 공간을 보여주는 그림들이었어요. 마치 이 계획이 더 나은 방법, 더 현대적인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제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 엘리자베스가 어젯밤에 해준 부드러운 말이 떠올랐어요. 때로는 새로운 방식이 처음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매우 효과적일 수 있어. 제가 너무 낡은 방식에 매달려 있는 건 아닐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 새로운 방법이 시간뿐만 아니라 안전과 품질까지 개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가능성들을 생각하니 제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었어요. 제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어요. 만약 빡빡한 일정이 실수가 아니라 효율적인 계획의 신호라면 설계도의 특이한 기호들이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혁신의 언어일 수 있을까요?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제대로 실행되는 모습을 보지 않고는 이 새로운 접근법을 무시하지 않겠다고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처음의 거부감은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여전히 의문점은 많았지만 이 신비로운 설계도는 제 내면 깊숙이 무언가를 불러일으켰죠. 새로운 건축 방식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열망이었어요. 저는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변화가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설계도를 한 번 더 보았어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아마도 이 계획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아직 완전히 확신한 건 아니었지만 변화를 향한 첫걸음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는 의지라는 걸 느꼈어요. 이 신비로운 설계도를 정말로 이해하려면 직접 현장에서 실행되는 모습을 봐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화창한 어느 아침, 로스앤젤레스의 반도 건설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죠. 밖으로 나서면서 불안함과 설렘이 뒤섞인 느낌이었어요. 현장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이 새로운 건축 방식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현장까지의 여정은 길지 않았지만
모든 순간이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차를 천천히 몰면서 붐비는 거리를 지나 조용한 건설 지역에 도착했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정돈된 긴 작업자 대열과 큰 기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현장은 제가 전에 봤던 혼란스러운 장면과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고 평온했죠. 반도 건설의 현장 관리자 박성준이 저를 맞이해줬어요. 밝은 노란색 안전조끼를 입고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환영합니다, 미스터 호지스. 그가 따뜻하게 맞이하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 있고 친절했어요. 그가 일하는 모습에 대해 말할 때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번쩍이는 걸 보았습니다. 박성준은 저를 건설 현장으로 안내했어요. 걸어가면서 똑같은 유니폼과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마치 완벽하게 연습된 팀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미리 제작된 부품들을 제자리에 배치하고 있었고, 대형 콘크리트 패널들이 정확하게 크레인에 의해 들어 올려지고 있었죠. 모든 작업자는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마치 완벽한 경기를 펼치는 스포츠팀을 보는 것 같았어요. 깔끔한 통로를 따라 걸으며 박성준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모든 작업의 세부 사항을 계획해요. 모든 자재는 정확히 필요한 시간에 도착하고, 공개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예약돼요.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의미심장했죠. 저는 주의 깊게 들었고, 제 마음은 조금씩 이 새로운 사고방식에 열리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작은 세부 사항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갈하게 라벨된 자재 더미, 각 도구가 보관될 위치를 보여주는 표지판, 그리고 작업자들이 짧은 휴식을 취하는 깨끗한 공간까지. 우리는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자 그룹 근처에 멈춰섰어요. 화면과 태블릿으로 작업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죠. 박성준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시스템은 문제를 빠르게 발견하는데 도움을 줘요. 뭔가 잘못되면 즉시 알아차리고 지체 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그 기술에 경탄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이런 걸 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작업자들이 먹고 쉬는 공간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작은 깔끔한 식당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정돈되어 있었고, 작업자들이 뷔페식으로 된 음식들을 먹으며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신선한 음식 냄새와 친근한 대화 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웠죠. 잠시 동안 제 오래된 의구심을 잊고 그곳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있는 따뜻함과 동료애를 느꼈어요. 박성준은 제게 설계도의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중에 높은 건물의 일부가 될 미리 제작된 벽을 준비하는 팀을 지켜봤죠. 그들이 일하는 정확성과 세심함은 마치 예술가들이 작업하는 것 같았어요. 모든 작은 단계에 들어간 노력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계획과 마음을 작업에 담아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궁금한 점이 많았고, 박성준은 인내심 있게 모든 질문에 답해줬어요. 미스터 호지스, 그가 말했어요. 우리 방식이 당신에게 새롭게 보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됐어요. 미리 계획하고 최신 기술을 사용하면 더 빠르고 안전하며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믿어요. 그의 말은 명확했고 제 오래된 생각들에 도전했죠. 방문을 마치고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이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팀워크, 세심한 계획,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곳이었죠. 제 마음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 새로운 방법에 더 많은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귀가하는 길에 모든 순간을 머릿속으로 되새겼어요. 정돈된 자재 더미, 조직적인 작업, 그리고 작업자들의 친근한 미소가 눈에 선했죠. 앞으로 반도 건설 현장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죠. 이 새로운 건축 방식이 정말로 더 나을지 알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 방문은 제 시각을 조금이나마 바꿔놓았어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건설 현장에서의 날들은 빠르게 지나갔고, 저는 반도 건설의 작동 방식을 점점 더 자세히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오후,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다음 건설 단계를 준비하는 작업자들을 지켜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큰 소음이 들리더니 제 눈앞에서 작은 사고가 벌어졌어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무거운 콘크리트 패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던 큰 기계가 순간적으로 고장났죠. 공중에서 흔들리는 패널을 보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잠시 모든 사람이 멈춰서서 충격에 빠져 쳐다보았어요.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이 사고가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거나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 걱정됐어요. 바로 그때 현장 관리자 박성준이 빠르게 개입했어요. 침착하게 손을 들어 외쳤죠. 모두 차분히 매뉴얼대로 행동해요.
저는 그가 문제 지역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충격에 얼어붙었던 작업자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연습한 것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죠. 숨을 멈추고 박성준과 그의 팀이 느슨해진 콘크리트 패널을 고정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단 몇 분 만에 패널을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고 주변 지역을 확인해 아무도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했어요. 처음에 충격부터 빠른 대처까지 마치 잘 연습된 연극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작업자들의 걱정스러운 표정, 박성준의 침착한 몸짓, 그리고 이어진 팀워크의 모든 세부 사항을 생생히 볼 수 있었어요. 모든 게 진정된 후 박성준이 제게 달려왔어요. 미스터 호지스, 괜찮으세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이런 상황을 처리하도록 설계됐어요. 우리는 문제를 미리 대비해요.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전에도 건설 현장에서 많은 사고를 봐왔지만 이렇게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늦게 성준과 현장의 조용한 구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준이 설명했어요. 우리의 계획은 아주 세부적이에요. 모든 장비와 작업 단계를 미리 확인해요. 이렇게 하면 문제를 일찍 발견할 수 있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성준의 말을 들으며 전체 시스템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모든 작업자는 자신의 역할을 알고 모든 도구는 제자리에 있고 비상 계획은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죠. 그 위기는 제게 전환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위험해 보였던 사고가 신중한 계획과 팀워크 덕분에 얼마나 잘 관리되는지 깨달았죠. 제가 한때 무시했던 방식이 제가 오랫동안 믿어온 오래된 방식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빨리 짓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짓고 어떤 문제에도 대비하는 것이었죠. 사고 후 현장을 돌아다니며 박성준에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이런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요? 그러자 박성준은 대답했어요. 과거의 실수를 연구하고 미리 계획해요. 심지어 무언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훈련도 해요. 그의 설명이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이것이 단순한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위험을 매우 똑똑하게 관리하는 방식임을 알게 됐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엘리자베스에게 모든 걸 이야기해줬어요. 내가 말했잖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때로는 더 나은 방법을 보려면 오래된 믿음을 놓아줘야 해. 저는 안도와 설렘이 뒤섞인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마음은 서서히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리고 있었고 초기의 의구심들은 실제 증거를 목격하면서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그날 사고는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하나의 교훈이었어요. 변화에 열려 있으면 안전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이 새로운 방법이 건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어느 때보다 더 궁금해졌어요. 또한 모든 도전을 용기와 기술로 다루는 한국팀에 대한 존경심도 커져갔죠. 위기는 전환점이 되었고 저는 이 혁신적인 건축 방식을 더 탐구할 준비가 됐어요. 위기 이후 저는 반도 건설 현장을 다시 찾으며 매일 진행 상황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건물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완성되고 있었고 모든 세부 계획은 한국식 방법이 안전하고 효율적임을 증명해 주었어요. 작업자들은 정해진 자재 배치와 도구 사용, 그리고 철저한 일정에 따라 마치 잘 맞춰진 퍼즐처럼 움직였고 작업자들이 우리는 컴퓨터처럼 정확하다며 자부심을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이 방식의 뛰어남을 체감했습니다. 늦은 오후 성준은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며 건물이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 모든 작업자의 역할과 안전, 꼼꼼히 계획하는 방식도 설명해 주셨고 이는 단순한 작업 관리가 아닌 전반적인 전체론적 접근임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건물 골조가 햇빛 아래 빛나는 모습을 보니 저는 이것이 건설의 미래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무실 동료들도 저의 경험을 듣고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회의적이던 리차드 씨까지 새로운 방식의 효과에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서로 다른 아이디어가 만날 때 어떤 성과가 가능한지를 상징하게 되었어요. 반도 건설의 성공은 옛 방식을 고집하던 제게 성장과 개선의 기회를 열어주었고 두세 개의 장점을 결합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정대로 무사히 아파트는 완공되었고 깔끔하고 현대적 디자인의 아파트가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감격스러웠어요. 한때 의심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 큰 성공과 함께 건설 분야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느꼈습니다. 현장에는 현수막, 음악, 웃음이 넘치며 작업자, 관리자, 지역 관계자들이 모여 성과를 축하했어요. 박성준 소장이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계획하고
팀워크로 일해 서로를 배려했기에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 시청 관계자께서는 새로운 기술과 철저한 계획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서로 배울 점이 많습니다라고 전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옛 방식을 고집하며 새로운 방법을 의심했지만 오늘의 성공을 통해 변화가 성장을 이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대화 속에서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꼈고 이 경험이 앞으로의 모든 프로젝트에 큰 힘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박성준 소장의 모든 세부를 계획하고 팀워크로 이뤄냈다는 간결한 연설도 좋았고 시청 관계자께서 새로운 기술과 철저한 계획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을 가능하게 한다며 미래의 가능성을 전하신 것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고집스러운 태도를 버렸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의 융합이 큰 성공으로 이어진 것을 직접 경험하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장을 걸으며 앞으로도 항상 배우고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수용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성공과 교훈이 앞으로의 모든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믿으며 모두가 함께 더 안전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빠르고 혁신적인 건축 방식을 의심하던 미국인이 직접 현장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선입견을 반성하게 된 사연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외국에 알리고 싶은 한국의 문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